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수와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을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찍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2월 23일 날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종목들 수혜주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좀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운이 좋게도 아니면은 뭐 적중이 잘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뭐 KCS, KCT 한국전자금융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뭐 상한가를 가거나 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이런 또 적중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좀 잘 보셔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뜻깊은 상한가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제가 드리는 영상들 잘 보시고 앞으로 제가 좋은 재료들과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스윙맨 영상에 또 구독과 알림 설정 이런 것들 설정하셔서 제가 업로드를 시켜드리면 또 바로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앱스토어 그래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에 맞춰서 클릭을 하시면은 설치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무료로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요.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운영을 해드리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타 추천주, 수익 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익 노트에는 오늘의 핫 종목이라던가 최근의 핫 테마들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갔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분석 글들을 같이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금 시장에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단타 추천주 요 라인을 많이 보시는데 단타 추천주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3월 2일 추천주라던가 아니면 뭐 2월 26일 오늘 매매하시라고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이런 추천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목명 한국전자금융 매수가격,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이제 또 올려드리면은 요거 보고 요거는 내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24% 정도의 상승률이 기분 좋게 또 하루 만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이 오늘 뭐 한국전자금융, 그 다음에 수익인증샷, 수익인증 이렇게 하면서 한국전자금융 관련된 매매 또 내역들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매매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2월 26일 금요일 마감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힘들죠. 코스피는 뭐 횡보 혹은 이제 하방으로 포지션을 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매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980포인트 언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900포인트 부분까지 이제 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급락을 우리가 이제 1000포인트를 찍는 요로 구간에서도 한 대 맞았고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3% 올랐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만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매매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이 뭐 어떠한 이유로 빠지는지,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을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영상을 다시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내리는 이유들, 그러니까 악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내리고 힘들어 하니까 거기에 명분에 맞추려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기사들이 막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는 홍콩의 증권거래세 뭐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뭐 MSCI 리밸런싱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연준에서 세기를 박았죠. 3년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제로금리를 유지를 한다, 패스. 그 다음에 홍콩 증권거래세, 요거는 그제네요. 그제 시장이 급락을 했었을 때 시장이 빠지는 이유, 아침에는 반등하다가 시장이 빠지는 이유로 이제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길게 갈 만한 뭐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SCI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입 비중이 줄어들어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의 뭐 매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과거에 뭐 아람코 상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빠져나갔을 때 뭐 시장이 악재로 작용해서 밀리긴 했으나, 리밸런싱이 끝난 다음 뭐 바로 직후 이때부터라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좀 회복을 좀 잘 시켜줬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락한 요인이 요게 더해졌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좀 뭐 해소가 되는 요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는 건데, 사실 요거에 대한 뭐 앞으로 내일은 뭐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예상하기가 좀 힘드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확신하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미증시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미연준에서 또 좋은 내용들과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보다는 지금 뭐 완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하다가도 얘네들도 국채금리가 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하루 만에 3.52%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미증시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나스닥이 여기서 방어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오늘 미증시를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또 향방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사실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계속해서 희망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희망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전저점 부근에서 요즘에 안 깨지고 지지가 나오고 121선에 아랫골이 달면서 지지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기 만들어놨던 박스는 해속 이탈이 안 됐고, 아래쪽에 뭐 이평선도 있고 지지대가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뭐 아직까지 뭐 이탈이 되거나 그렇게 막 크게 위협이 더 될 만한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뭐 앞으로 시장 어떡하지, 이거 다 팔아야 되나, 인버스에 몰빵해야 되나, 나 주식 인생 망해버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크게 막 우려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대신에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한 발을 좀 빼놓고 약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좀 대응을 당분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석 기관에서도 그렇고 어느 전문가도 그렇고 지금 시장을 뭐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사람은 지금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도 지금 뭐 코스닥의 변동폭 자체가 좀 나와 있는 내용과 뭐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증시 자체가 과거부터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실물 경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맞아? 라는 의심들이 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 위주의 그 물량들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는 이제 화요일부터 개장이 될 텐데 시장이 연출되는 그런 팩트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제약주들이라던가 IT 섹터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화를 잡고 적어도 단기 이평선이라던가 아니면 61선 추세 갖다 붙이거나 돌파하는 이런 그림들을 확인을 하거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3100포인트를 탈환하는 거 요 정도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전혀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을 그냥 좀 시간을 더 주면서 바라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금을 확보가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아끼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좀 권장을 드리고, 그런데 나는 좀 공격적이야, 뭐 지금 시장을 좀 매매로 극복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저가 매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만약에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보다 강력한 그런 그 뭐 재료나 테마, 이슈 종목들 요런 거를 가지고 웬만하면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은 채로, 그 다음에 현금을 너무 좀 많이 투여하지 않는 좀 단기성 매매, 단타성 매매 요런 거를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가고 또 급등도 나오고, 뭐 어플 추천주가 또 오늘 또 급등하는 다행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오늘 이슈가 있었던, 테마가 있었던 종목이 더 세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테마주를 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도 좀 짧게 대응하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디지털 화폐 쪽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후속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 정도만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량도 좀 터졌고, 지난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이 종목이 지금 수급 자체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오늘 1.83%가 올라갔는데, 오늘 양봉 유지하고 추세가 위쪽으로 가려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 구간들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 센 거 한 방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디지털 화폐 쪽에 후속 종목으로 뭐 단기 매매를 보신다라고 하면 드림 시큐리티 정도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경기 회복주들이 잘 가요. 경기 민감주 혹은 이제 회복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철강주라던가 아니면 정유주라던가 뭐 조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잘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차트가 상방으로 향하고 있고, 막 52주 신고가도 쓰고 있고, 이런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힘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주들은 오늘 뭐 상한가를 간 한국석유, 아니면 뭐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튀어간 미창석유, 이런 종목들이 오늘 특징주로 나왔고요. 한국석유나 미창석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오늘 또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참고 정도만 하시고, 조선주들도 이제 뭐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인데, 저는 뭐 강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철강주 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표주자 포스코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수급도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월봉상 주봉상 차트를 끄집어낸다라고 하면은 과열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동안 힘든 시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봉 차트도 안정적이고 수급이 좋다 보니까 뭐 포스코는 앞으로도 좀 좋은 상승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철강주 쪽 안에서 뭐 이제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중소형 종목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동국제강이라던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이제 시장 대비 추세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아니면은 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와서 잘 안 깨지고 위쪽으로 툭툭툭툭 찌르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요즘에 좀 잘 들어오네요. 그래서 뭐 철강주들도 굉장히 좀 특징 종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만약에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은, 그 다음에 지금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좋아 보이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 찌르려는 시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과열되지 않아서 기준 잡고 매매하기에도 그렇게 좀 높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시장을 나는 매매로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후속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봐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급락을 하고 많이 빠지고 이런 건 있었어요.
있었으나 굉장히 위협적인 추세가 이탈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봉이 마감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이탈을 주봉상에서도 추세선이 이탈을 했다가 마지막에 어거지로라도 끌어올리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악재로 여러 번 작용하고 급락을 이미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그 다음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반영이 되고 할 때는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점점 이제 좀 무뎌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엄청나게 계속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 더 진전된 것도 없고 더 악화되고 바이든으로 바통 터치하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도 서로 갈등 내역들이 나와도 증시가 이제 면역이 생겼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면역이 좀 생기는 단계가 나올 테니까 너무 뭐 이렇게 좀 부담을 가지시고 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파이팅을 하시고 시장이 뭐 밀리고 힘든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8월, 9월, 10월 이런 조정 구간들이 있었을 때도 충분히 다 이겨내고 우리 증시는 또 좋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시장이 좀 더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좀 다시 찍어드리고 할 테니까 지금은 우리 기준 잘 잡아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그런 와중에 뭐 지난 디지털 화폐처럼 좋은 이슈와 또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수익맨 영상을 통해서 또 바로바로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또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